부동산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시플리의 부동산 쇼! 또 터졌어. 또 터졌어요. 아, 망했네 원래. 그래요. 망했네. 자, 어떻게 출발을? 그러니까요. 이거 다 안 맞아요. 하고 안 맞잖아. 그거 저희가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핑계 화났어. 핑계 죄송합니다. 안 맞잖아. 왜냐면 저희가 이거 뭐 사전에 준비라는 건 단 하나도 없이 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예. 하지만 그거를 또 매력적으로 느끼시는 분들 꽤 많아요. 아니, 예. 원래 이게 뭐 이렇게 딱딱 정해진 대로 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몇 분 되시진 않지만 그래도 아침부터 들어와 주시는 네. 쌀과자님 뭐야 터나야겠어. 몇 명 들어왔는데. 이효종님은 너 아니냐? 네, 저입니다. 네가 어디서 댓글을 남겨? 의학품사님, 강필님, 럭키 람보르기니님. 아 그래요. 방폭. 그다음에 실크 팩토님 반갑습니다. 네. 근데 더 이상 안 느네요. 네. 왜 이렇게 안 늘어가는 거야? 뵙던 분들이 항상 그 눈에 보이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 단골 고객님들. 네. 오늘도 미니언님 저기 감성인 사이드님 오셨고 미니언님 상담이 있는 줄 알았는데 목요일로 연기가 되셔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네, 오전에 못 들어오실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상담 스케줄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송이 중요한 거지 상담이 중요합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네. 연기했습니다. 아 연기하신 거야? 그럼 안 온다는 거예요? 아, 연기한 거고요. 네. 그 연기를 했으나 진정 오실지는 그날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진짜. 네, 아직은 제가 하지만 그러네요.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그 미니언님 모습 보면 제일 늦게 퇴근하시잖아요. 네, 제일 일찍 출근해서 제일 늦게 퇴근하고 일이 많아요. 왜냐면 연구위원이다 보니까 네,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저하고는 조금 격이 좀 틀립니다. 네, 저희는 뭐 그냥 막 나가는 사람들인데 아 그래요. 네, 미니언님은 이제 연구를 하시는 예, 분이죠. 연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 네. 언제 박사학위는 언제 땄습니까? 박사 학위는 뭐 한 70 정도에. 아 이게 보니까 부동산이 참 공부할 것이 많더라고요. 연구를 하면서 이제 연구가 되는 느낌도 드는데. 연구 없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원래 그 법전공이시잖아요, 그죠? 아 예 그렇습니다. 법학을 전공하셨고 근데 나 아까 전에 잠깐 되게 재밌는 얘기 들었어. 그거 뭐예요? 그거 몰래 카메라 찍은 그 친구예요, 누구예요? 아 저도 이제 기사를 봤는데 네. 그 이제 고시 3관왕이라고 그 일컫는 그 과목이 있는데 공시상관학은 뭐예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리고 어. 국회사무처 이제 5급 사무관, 입법고시가 있는데 네. 경찰대를 나와서 일선에서 이제 경찰 간부로 재직하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네. 몰카 찍었어요? 단 1년 만에 사시, 행시, 입법고시를 합격한 전설적인 천재네. 인물이에요. 1년 만에 그게 가능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혹시? 과거에 이제 그 유사한 사례가 이제 고순덕 변호사가 그랬었고 그래요? 우리나라 미안하다. 한 4명, 5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딱 1년 만에 사시행시 입법고시를 합격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네요. 대단하죠. 네.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네. 그 본인은 뭡니까? 이제 그분이 어떻게 결국 되시죠? 저기 이제 그 국회 사무처에서 일을 했는데 우리 사무실 바로 네, 건너편에. 국회 사무처 입법조사관으로 일을 하다가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는 바람에 딱 걸렸다는 거죠. 개새끼네. 그렇죠. 어? 그래서 모든 공직에 박탈당하고 네. 인생이 참 귀향을 나라가 가셔야겠네. 떨어졌는데 귀향을 가셔야 돼. 근데 문제는 또 재범을 했다는 거예요. 네? 아 그럼 그 사람 또 그랬다라는 중독이네 거죠. 중독.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 분들은 형량이 어느 정도까지 나옵니까 그러면? 뭐 가중처벌 동일범대로 가중처벌 받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징역형은 뭐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겠죠. 2년 이상? 뭐 그러겠죠. 형법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죠? 제가 찾아봐야 됩니다. 하도 오래전에 공부했던 거라. 아 그래요. 역시 민현이. 하여튼 공부만 잘해가지고 사람이 성공하는 건 아니네요, 그죠? 네, 어때요? 아무래도 그 사람도 이제 그 좁은 방에서 고시원 방에서 약간 이제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공부는 잘했지만 인성은 제대로 길러지지 않았던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되겠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좀 문제가 있어. 네, 뭐 어떤 문제? 좁은 방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했다고 한다고 하면 현재 그 많은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잠재적 범죄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얘기입니까 지금? 그건 성급한 일반화에 오릅니다. 몇 조 몇 항입니까? 그건 일반적. 아니 저도 그 고시원 한 칸짜리 고시원 방에서 좀 지내봤던 그런 신림동 고시촌에서 있어봤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몰카 찍습니까? 몰카는 안 찍습니다. 그래요? 이게 좀 몰라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아니 좀 불안하긴 한데 내 주변에 성급한 있다는 게. 일반화를 조심해야 돼요 저희가. 그러니까 아무튼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이 그게 좀 나중에 발현되지 않았나. 좀 안타까운 사연이죠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며칠 전에요. 우리가 저번 주 목요일인가 방송하고 이제 목요일인가만 나갔던 것 같아. 목요일 금요일 날.
울주군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그 개물림 사고가 네, 있었잖아요. 8살짜리 애를 사냥을 했죠. 걔가. 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아지 혹시도 키우세요? 반려견이나 아니, 반려견? 저는 안 키웁니다. 키우세요? 지금은 안 키웁니다. 아, 그 예전에 키웠다. 예, 마당에서 좀 키웠어요. 아, 그래요. 저도 지금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저는 개를 키운 지가 벌써 40년 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이제 개를 좀 키워서 근데 저는 그 철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내가 키우는 개도 그 가끔 그 뭐예요? 그 강영욱 씨가 나오는 네. 그 뭐 걔는 개는 뭐 훌륭하단가? 훌륭하다. 네. 개뿌리. 아니 무는 개들은요. 그 사람 주인도 무는 개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된장을 발라버려야 됩니다. 그건 개가 아니죠. 네. 아니 그거 주인도 무는 개도 그 문제인데 그거를 지나가는 조그마한 친구를 그죠? 아, 좀 못 보겠더라고요. 아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 개는 된장을 바르든지 그 자리에서 사살을 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주인도 문제인 거야. 그 주인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주인도 같이 사살해야 돼? 된장 발라야 돼? 마음 같아서는 그렇지만 아니 자식을 가진 입장으로 아, 저도 진짜 생각하면 눈이 돌아버릴 것 같아요. 아니 학교 끝나고 가방 메고 가는 애를 이 개새끼가 그거를 사람 뭐 어떻게 목을 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애가 축 늘어졌어요. 네. 심지어. 나중에는 물리다 보니까 애가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네. 가만히 있단 말이죠. 그게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 택배 기사 아저씨가 그거 막 때려 후려쳐가지고 쫓아내지 않았으면은 그 중간에 그 뭐야 아줌마는 우산 쓰고 지나가다가 도망가요. 지나가더라고. 아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로 그 나는 그래서 이 사건 사고 뉴스 오늘도 뭐 이 뉴스 볼 게 없나 그러고 사건 사고 뉴스 봤는데 전부 다 흉악 범죄예요. 막 의정부에서는 뭐 20대 뭐 여자를 20몇 살짜리 남자에 칼부림을 해가지고 뭐 주민들이 이나대? 제압했다고. 아, 그거 이거 이나대는 뭐 성폭행 해가지고 떨어뜨렸다 그러고 뭐 19층 아파트에서 30대 여자친구를 흉기로 뭐 몇 차례 찌르고 떨어뜨려가지고 사망시키고 막 이렇게 정신병자들이 많은 거야. 아니 검사가 대통령 됐으면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렇게 정신병자들이 많죠 요새? 어?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리고 뭐 저기 어디지? 어디 춘천에서는 네. 뭐 자기 25살짜리 남자애가 폭행 전과가 이범인가 있었는데 네. 걔가 또 출소해가지고 19살짜리 여자애랑 교제를 하는데 그 동년생 동급생 남자친구가 이 여자애한테 전화를 한다 그래서 걔를 불러내가지고 손모가지를 부러뜨린다고 막 발로 막 왼손을 20번을 밟았대. 얼굴을 막 때리고. 그리고 그 자기 여자친구의 쌍둥이 그 자매네 집에 가가지고 야구방망이로 막 물건을 때려부수고 그래가지고 또 1년 6월 받고 들어가고. 그 1년 6월 받고 나와가지고 사람 죽이란 얘기지 그게. 아이고. 이런 거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민현이? 우리나라 이제 그 큰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피의자 즉 그 가해자의 인권까지도 많이 이제 그 보호한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받은 분들이 더 안 좋은 상황이 나오는 저 경우가 정신병 많아요. 걸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지금- 걔가 1년 6개월 있다 나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전에도 98년도인가 그때도 어떤 이제 범죄자가 구속이 됐었는데 농내장으로 인해서 형 집행 정지가 돼서 나왔는데 또 그 기간 동안 연쇄살인을 벌였던 그런 동일 범죄를? 사건이- 동일 범죄를. 그것도 이제 뭐냐면은 뭐 다방 혹은 혼자 사는 그 여성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강호순 아닙니까? 강호순 아니요. 딱뭐 5만 원, 10만 원 뺏고 그냥 사람 죽였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그 사람은 이미 구속이 된 동일 범죄로 구속이 된 상태에서 형 집행정지를 받고 나와가지고 또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중독인가? 그러니까. 범죄가.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저 아시는 지인 중에 양본장님이라고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뭐 또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아니 그 비디오 방 하시던 분. 뭐 가루지기 형님도 계시고. 아니 양본자라고 그분이 이제 비디오 방을 하셨던 분이죠. 전화방. 전화방. 전화방을 해가지고 사업을 엄청 번창했습니다. 용인, 수원, 뭐 과천 일대, 그다음에 뭐 죽전, 뭐 고입대, 프랜차이즈로 그냥 네, 했죠. 프랜차이즈점으로 한 열 몇 개를 운영을 했는데. 양본자 전화방 뭐 이렇게. 네. 근데 그때 누구야 그거 그 중국의 그거 전화방에서 가가지고 오원춘? 오원춘 오원춘. 오원춘 그 이씨. 야 물어 씨. 오원춘 이거 그 새끼야 그 중국 짱꼴라 그 사람 때문에 그 양본자 형님의 그 전화방이 싹 다 망했습니다. 폐업을 했죠. 폐업을 했죠. 양본자 형님 안타깝습니다. 네, 그분이 야동을 한 4탈에 갖고 오셨는데요. 사태라. 그렇죠. 그 정도 가지고는 저기 비빌 수 없죠. 그 엠번방의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엠번방을 가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양본자 형님은 그 이후로는 전화방을 이제 관두고 뭘 하십니까? 닭발 팝니다. 그 한번 가봐야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송도에 있습니다. 네. 너무 멀어. 그래서 요새 뭐 흉흉한 범죄들이 많더라고요. 그 그래요. 고등학생 여고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가가지고 야 담배 피지 마라. 그랬더니 뭔데요?
아저씨가 뭔데 나한테 담배를 피라 마라 막 이랬대. 그러니까 조로 받듯이 그래서 아저씨가 열받아가지고 야, 네 표정이 뭐야, 아니 일단. 그러니까 막 그래 어쩌라고 막 이래가지고 더 바꾸시냐,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랑 이제 주민들이 막 왔대. 그래서 야 너네 고등학생 같은데 어느 학교냐 그랬더니 땡땡 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기 아래쪽 지방의 어디인가의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일이고 또 이제 춘천이 요새 범죄 도시로 다시 또 막 이렇게 올라서는 것 같더라고. 원래 춘천은 교육의 교육의 도시인데.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희한하더라고. 춘천에서 강력 범죄 막 이런 흉흉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술집에서 20대 청년 몇 명이서 술을 먹고 있었대요. 밖에 나왔더니 10몇 살 정도 된 애들이 이제 그 가게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 그래서 그 이제 좀 성깔 좀 있는 이제 애들이었나 봐요. 그 20몇 살짜리 애들이. 그러니까 남의 영업장 앞에서 그렇게 담배 피우고 학생들이 이러면 돼? 그랬더니 걔가 똑같이 한 거야. 남자인데 이번엔 어쩌라고요? 침 이렇게 뱉으니까 이런 개자식이라고 목을 딱 잡은 다음에 주먹으로 그리고 의자 갖다가 막 두드려 패고 막 이래가지고 벌금 150만 원 네. 형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이런 내가 계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 새끼들이 말을 안 듣고 막 난리를 치니까 때렸는데 내가 왜 150만 원이야? 그래서 항소를 했다. 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뭐 학생들이 담배 피고 그러면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야 그럼 담배 안 꺼? 그러면은 그냥 도망갔죠. 죄송합니다. 담배 끄고 막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 요새 눈 똑바로 뜨고 그다음에 요즘에 촉법 소년에 대한 부분들도 요즘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는 거 아우 같아요. 우리 애가 이제 10살이거든요. 큰 애가 친구들끼리 촉법소년 얘기를 한대. 그러니까 우린 괜찮아 막 이러고. 우리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인식이 있기 때문에 참 무서운 세상이야.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자기는 걱정이 된대. 촉법 소년 1년밖에 안 남았다고. 야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온갖 거를 다 한번 다 해봐야 돼. 막 이러고. 자 그래요. 네. 아마 부동산 뉴스 보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뉴스를 갖고 오프닝을 하는 뉴스 방송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부동산 빼버릴까요 그냥? 그러니까요. 심플리 그래서 아까 쇼로. 전에 부동의 쇼 이런 거 하면 안 되냐고 부동쇼. 그랬더니 PD가 눈을 부라리면서 뭔 개소리야. 아니, 요새 되게 심기가 불편하세요. 아 그래요? 살은 더 찌는 거 조심해야 돼. 같은데. 네. 살은 찌고 신기는 불편해요. 뭐 오늘 술 먹어야 된다 보니. 아 그래요? 맨날 하루에 짬뽕 1짬뽕 하시는 네, 거예요? 1짬뽕 1일 1짬뽕. 그래요.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흉흉한 범죄. 아 이거 이런- 뭐야 이것도. 이거 잘렸어. 부동산 뉴스를 얘기를 해야죠. 아니, 이거 흉악 범죄. 이거 편의점 보니까 담배 보세요. 반말 응대한 20대 편의점 알바에게 욕설을 한 70대 노인. 그래서 1심에 벌금 50만 원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억울하다. 그래서 항소를 했다. 이런 아 뉴스인데 노인이 20대 편의점 이제 알바한테 이제 욕을 해가지고 그게 공연 모욕죄다.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모욕죄가 성립이 그 되잖아요. 70대 노인이신 분이 어르신이 벌금 50만 원을 받으신 거죠. 형을 받았다? 받으신 거죠. 그래서 항소를 하셨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 서셨는데 네.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B 씨에게 당시 24세 여성분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네. 근데 이런 흉악 범죄에 항상 쌍방과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조금 자중해 주시고 네. 젊은 놈들도 조심해야 된다. 이 네. 공경이라는 게 이제 서로 존중이라는 게 있으면 되는 건데 일방적으로 공경을 해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이제 노인네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꼰대 소리를 듣잖아요. 네. 사회가 그렇게 녹록한 사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많이 됩니다. 뵙겠다. 2020년 11월 14일 네. 이 어르신이 들어갔어요. 아, 꽤 된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 담배를 사려고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말보로. 이랬더니 70 어르신. 네, 말보로. 이랬더니 에세 플러스나 뭐 에세 수도 아니고. 말보로. 이랬더니 2만 원. 이 여자애가 2만 원. 이러니까 아. 이 어르신이 이제 야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 내가 니네 아버지보다 나이도 많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 그랬더니 어르신이 야 이 씨앙 대목 이거 껴야 되는 거. 어르신이 야 이 씨앙년아 대먹지 못한 씨앙년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격분하면서 A 씨가 이제 어르신이 욕설이 이어졌고 네. 이 여자분이 경찰을 불렀다. 근데 이게 만약에 둘밖에 없었으면 이거 이제 우리 민 수석위원님 네. 이 법을 배우셨으니까 이게 둘만 있으면 모욕죄가 성립이 안 돼요. 둘만 있으면. 그렇죠. 그게 형법상 모욕죄가 보니까 이렇게 공연성이 입증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공연성이라 하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듯이
막 면박을 주면 모욕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명이 아니라 최소한 3명 이상 있을 그렇죠. 때. 우리 쌍방 말고 한 명이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뭐 하여간에 뭐 이렇게 했었는데 밑에 보니까 편의점 출입문 바로 앞에 어린이 2명이 내부를 보고 있었고 편의점 내부에 손님 1명이 있었기 때문에 50만 원 벌금을 내야 돼. 그러면 이 여자 그 24살 여자분은 맞대응을 하지 않았나 봐요. 아니죠, 했죠. 그러면 했는데 먼저 욕을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욕한 아니, 거 아니야? 욕은 안 했겠지. 그러니까 욕은 안 왜 하고 반말에 계속 그랬겠지. 나도 때려봐, 니- 때려봐 어. 막 이러고. 이거 사실 이런 비슷한 내용을 네. 저는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거기서는 결말을 어떻게 줬냐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주인이 와가지고 알바생도 자식이다. 알바생도 귀하다. 알바생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그게 어느 식당 같은 보면은 등에 써 있어요. 옷에.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는 직원도 당신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반말하지 써 있잖아요. 마세요. 이렇게 네. 써 있단 말이죠.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나오지 않나. 근데 이 어르신은 이제 제가 볼 땐 그래요. 꼰대야. 아니야, 100% 진짜로. 나는 이런 양반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유교 사상이라 그랬잖아요. 나이 먹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나이가 사람의 어떤 인격의 척도가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존중을 해야 돼, 서로. 그래서 이 양반은 끝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말보로 이렇게 하지 말고 말보로 레드 하나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잖아. 저는 그 이 사건을 보고 이 반말한 그 친구와 이제 노인 분의 사건이 형사재판까지 갔다는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소를 했잖아요. 네, 고소를 해서 기소가 돼가지고 형사재판을 받는데 여기 쟁점이 그거더라고요. 공연성이 있었는가. 혼자 창피함을 느낀 게 아니라 다수가 나도 모르는 다수한테도 그걸 보여주었냐. 그게 이제 형법상 구성요건 요소론에 해당이 되는가라는 부분을 지금 쟁점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공연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 여부에 따라서 쓸데없이 진지해지고 있어 지금. 그래서 무죄냐 CCTV를 무죄냐 뭐 그 판단이 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는 분야잖아. 아니 근데 이게 그거 봐봐. 근데 꼰대라 그랬잖아요. 제가 말이야 아저씨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했으면 저도 아이고 미안합니다 라면서 어림을 고쳤을 겁니다 이랬대. 그러니까 거짓말이지 이건.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반말을 하려고 작정하고 들어갔는데 뭘 아저씨 반말하지 마세요 이러면 어디서 되먹지 못한 게 어른한테 이래라 저래라 훈계야 이랬지. 근데 이럴 수도 있어. 뭐냐면 기력이 엄청 떨어지신 분 계셔. 말하기도 힘드신 분들. 말보로. 요쪽 안 들린 거. 그러니까 말보로 요쪽 안 들려서. 하나 주세요 하려고 하는데 그 말보로까지 들은 이런 거지. 사람도 있어. 말보로 이러시는 어르신도 있어. 근데 그 양반이 아니야. 그러니까 야이씨 이런 이런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쟁점은 뭐냐? CCTV를 다시 살펴보는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A 씨의 변호인이 얘기하기를 편의점 내부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것은 피고인이 야이 쌍년아 한 다음이었고 아이들은 밖에서 봤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하고 네. 선고기일을 내달 25일로 잡았다라는 내달 25일에 다시 얘기하시죠. 훈훈한 뉴스였다. 재밌네. 50만 원 1심에 선고 벌금이 50만 원 나왔는데 항소했다라는 것도 참 재밌는 상황이네요. 그 말 한 이 번 사건 잘못했다가 50만 원이라는 피 같은 돈이 또 나가게 생겼네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약간 이제 부동산 쪽으로 같이 이제 접목을 시켜서 얘기해 보면 아까도 춘천 얘기했잖아요. 네, 춘천. 또 이제 강남이란 말이죠. 네, 강남. 뭐 교육에 교육의 대한 도시. 교육의 도시인 춘천과 교육의 메카인 강남이란 말이죠. 이 교육이 중요한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부동산 쪽에서는 반말도 하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아라.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게 법원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원에 가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저 사회적으로 사람들 존경도 받고 부하가 직원도 권위를 보고 살았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편의점 애를 갖다가 하대하라는 법 있어요? 그건 아니지. 왜 이렇게 해?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 행실이라든가 언행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다 이제 체감을 하고 우리가 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저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이사님이 맨날 저한테 먼저 반말하시잖아요. 제가 제3자인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네. 나이만 먹었다고 이 현명한 이 올드 앤 와이즈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아니 제가 며칠 전에 모욕을 당했거든. 모욕. 이호정 소장한테 모욕을 당했는데 무슨 모욕을요? 공영 주차장에다 차를 네. 주차를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모욕이래. 이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카드를 안 갖고 다니고 삼성페이로 갖고 네. 다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공용주차장에는 그 기계가 삼성페이가 안 되는 안 거야. 되죠. 네, 안 되죠. 그래가지고 내가 창문을 열고 막 대고 이렇게 있었었어. 네. 근데 계속 안 되고 있어. 네. 안 되잖아요. 그 뒤에 이호종이 있었거든요. 네. 아니 갑자기 내가 대고 있는데 나도 창피했어. 왜냐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막 뒤에 근데-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막 진짜 나도 막 식은땀이 질질 나고 있는데 갑자기 이호종이 갑자기 딱 나타났더니 네. 에이 놓친네 씨 이러더니 카드를 딱 넣더니 13,000원이 났거든요. 그랬더니 내 13,000원 놓친네 이러고 아니 이제 바꿔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놓친네라고는 안 했습니다. 놓친다라고 했습니다. 아니야. 아유 노인네 진짜. 그게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 옆에 그 노인네라 그랬지, 본사 노인네. 목격자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제가 노인네라 공연성이 그랬어요. 공연성이 있는 거죠. 공연성이. 아니 근데 있네요. 노인네가 욕은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 모욕을 준 건 아니죠. 노인네 진짜 노인네. 저는 이거-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이거 뭐 수치심을 느껴요. 엄청 느꼈습니다. 아니 나이 드셔가지고 못 하신 거잖아 이거. 자, 이런 이걸 사람이 못하시는 이런 거지. 뉴스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폐 같네요. 네 다음 뉴스 보시죠. 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네.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기 이 단체로 저는 이제 모르겠는데 네. 이 인양반도 그때 종부세 법안에 막 자기가 뭐 강력하게 드라이브 해가지고 막 때려 박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뭐 갑자기 뭐 코로나 국을 끓여 드셨는지 뭐 병균 같은 거를 끓여서 제조를 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종부세를 면제해 줘야 된다는 법안을 또 발의했대요. 아니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겁니다. 아니 이 양반 뭐 드신 거 아니에요? 잘못 드신 거 아니에요? 뭐? 집값은 네. 이분들이 여당일 때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때는 어. 세금을 어떻게든 걷어내려고 말이죠. 네. 그때 우리 부동산 전문가들이 항상 아니면 보통 사회에 계신 분들이 종부세에 대한 가액 기준을 높여야 된다. 그때 9억이었단 말이죠. 아 그렇죠. 9억이었던 거를 12억이나 15억으로 올려야 올려야 된다는 된다는 거 꾸준하게 얘기했잖아요. 끝까지 안 올리면서 52억이라 52조라는 돈을 더 더 걷었습니다. 걷었어요. 그러더니 추경 50조 해가지고 누가 또 딱 깎아먹고요. 다 까먹었어. 그리고 뭘 다 까먹었다. 다 하여튼 까먹기는. 이제 와가지고 그죠? 이제 와가지고 다시 네. 윤석열 정부가 와가지고는 너네 세금 들거더라. 네. 종부세 니네들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 지금 뭐예요? 너무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같은 민주당에서 그러면은 종부세를 높여야 된다 가액 기준을. 네. 이거는 진짜 내로남불 중에 최악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중 자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라백자 같으잖아요. 다중이네 다중. 그러니까 여기는 남자고 여긴 여자야. 그래서 얼굴도 이쪽은 검은색이고 이쪽은 또 흰색이야. 그래서 이 반만 얘기한 거야. 종부세를 절대 종부세를 많이 걷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그런 거지. 뭔 개소리야 종부세를 낮춰야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해야지. 아니 이렇게 하면은 종부세를 많이 걷어야 된다. 절대로 이 부자들이 저거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 이러면은 이제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어. 그럼 딱 바꿔가지고 종부세 가액 기준을 올려야 돼요. 왜 이 사람이 그거 하는 거야? 아니 참 희한한 거야. 부자 대원님이 되게 소름 끼치는 의견을 주셨네요. 박성준님 집값이 혹시 19억 5천짜리 아닌가요? 저도 방금 그 생각했어요. 본인 집값 가액에 맞춰가지고 법률안 발의하지 않았나. 부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원님은 제가 볼 때는 저기 저분 진짜 부자입니다. 저기로 가셔야 돼. 아니야 저거 셜록 홈즈 같은 그런 쪽으로. 예. 사설 수리, 탐정? 수리, 뭐 탐정 뭐 이런 걸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요. 나는 참 나는 이 Narrow 민주당에 number. 있는 국회의원들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옛날에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거 다들 이게 관심이 없으면 까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 뭔 얘기하는지, 뭔 이 사람의 히스토리가 뭔지를 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60살이 넘으면은 이 유시민 말로는 이제 뇌가 썩는다 그랬죠. 60살이 넘었거나. 네. 그러니까 60살 넘으면 또 뭐 내가 써는 거지. 배제해 준다는 겁니까? 60살이 넘으면은 또 뭘 해준대. 그래서 뭐죠? 60세 만 60세 이상 과세 표준 유예, 3억 미만의 유예. 1가구 1주택 어르신에 대해서는 매매 증여 상속하는 시점까지 납부 유예. 이건 뭐 의미도 없는 거죠, 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 결국 또 세금을 덜 걷을 수밖에 아니, 없잖아요. 과세 표준 3억 미만이 서울에 무슨 해당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남구로에 가면 1억 미만짜리도 있긴 한데 세개 살 수 있네. 세 개 살 수 있어. 세 개 사도 이제 증여 상속 매매하기 전까지는 이제 종부세를 유예해 준다니. 그럼 남구로 참 매력 있는 그 좋다니까. 물건인데요. 근데 그러네요. 내가 계속 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좋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이제 양양자라고 LH 땅 투기했을 때 걸렸던 네. 여자 있잖아요. 이수진도 마찬가지고 인영배. 그죠? 인영배, 정태호, 최인호 다 예전에 종부세 그거 올린다고 했을 때 다 찬성표 던져가지고 종부세 많이 걷어야 된다고 세율 올려야 된다고 진짜 이지랄했던 인간들이 인제 와가지고 입 싹 닫고
아이고 무슨 낮이면은 착한 사람이고 밤이면 나쁜 놈들이고 뭐 이런 거 같이. 이 사람들은 진짜 정치하시는 분 많네요. 정치인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이게 일반 회사에 뭐 사장이나 부장급만 돼도요, 개 쌍욕 먹죠. 네, 진짜 욕 먹는 거죠. 자, 슈퍼 달러 펀치. 네. 이건 뭡니까? 이 달러가 이제 강세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PD님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뉴스를 네. 봤는데 그때 거기 갔었잖아요. 즉석 떡볶이집. 네, 거기 갔을 때 달러가 세상에 원 달러 환율이 이제 1,350원대까지 가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저번 뉴스인가 만 얘기했잖아요. 네. 내 후배 여행사 하는 친구 완전 네. 좋아한다고. 그렇죠. 논하는 거지. 지금 완전 놀았어. 이제 환치기 하는 사람들 완전 논한 거고 달러 보유하는 사람들 이제 완전 부자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내용인 것 같네요. 일단은 중고 거래로 달러가 나오고 있어. 진짜요? 당근마켓에 중고로 달러가 나왔다고? 아니 여기서 혹시 볼 수 있습니까? 야 대박이다. 나 다음 시간에 한번 네,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그 거래가 당근마켓에서 될 수가 있나요? 뭐 가능은 하겠죠. 왜냐면 달러가? 저기 금융법 위반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금융거래 그것들은 우리 위반될 그 것 신촌이나 같은데. 우리 저 옛날에 그 동대문이라든지 그는 가면 허가 받고 하는 아니, 거잖아요. 거기 좀 환치기 아줌마들이 있어. 네. 그거 가지고 이렇게 여기 돈주머니 이렇게 차고 네. 외국인들 다니면서 exchange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야. Exchange, 음. exchange. 그분들 이렇게 달러 막 갖다 집어넣고 하시는 분들.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은 얘 정말 거기 서라 이러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당근 이러는데 내가 이름 걸어놓고 하는 거잖아. 아니 근데 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은 내가 법적으로 잘 모르지만 네. 하여튼 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39명이 실시간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순재님이 너무 재밌습니다. 상호님이 새로 오셨어요. 권순재 상호. 유시민은 60세가 안 될 줄 알았나 보네요. 다들 그런 생각을 하죠. 드디어 심플리의 부동산 쇼 개국 이래 최초 실시간 시청자 수 40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아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고 우리는 네. 소주 여기서 한잔 이제 마셔야 끝내야 됩니까? 돼. 여기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항상 그거 있잖아요. 최고의 위치일 때 떠나라.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근데 최고의 일때 떠나려고 했는데 41명 되면 또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네.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하여튼 지금 워낙 그 달러에 대한 강세가 높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돈보다는 미국 달러 가치가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다시 그렇죠. 갖다 이게 집어넣는다는 무슨 거죠. 얘기냐? 달러가 100개, 돈이 100개가 있었는데 달러를 긴축을 한다,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니까 달러를 98개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돈 100개로 달러 98개를 바꾸려니까 네. 우리 돈이 거지 같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막 오르는 거잖아. 근데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러는 거야. 달러랑 바꾸려면은 우리 돈이 다 거지가 돼 있어. 그렇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미국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한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민 보호 때문에 이거 얘네들 하기로는 그 뭐죠? 변동성 금리가 아니고 뭐라 그러던데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모르겠어요. 미국 달러가 달러와 상관없이 환율을 고정을 해놓은 거지 이 친구들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되는데 대신 자국민들은 엄청 좋아해. 좋아하죠, 당연히.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에서 최소한의 방어가 그렇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변동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사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상황이고. 타격이죠 이게. 수출 업체들은 진짜 하나둘씩 망해 자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을 네. 거예요. 근데 또 수입하는 업체들은 또 좋아할 좋아하지. 수도 있고. 수입 업체가 좋아하는 건가? 수출 업체가 좋아하는 건가? 모르겠다. 하여간에 수출 업체가 망하는 거지. 제가 힘들죠. 수출 업체가 망하는 거지. 네, 맞아요. 수입 업체가 좋은 거야. 수입 업체가 좋은 거야. 단가가 왜냐면 비싸지니까. 그렇지. 내가 어저께 살 땐 100원 주고 샀는데 오늘 갑자기 130원이 됐어. 네. 그 얼마나 좋아. 네, 맞아요. 음. 하여간에 이래서 지금 자본 시장이 막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는데 네. 이거를 미국에 이제 저명한 수출이 좋은 거지 맞아. 우리가 어저께 우리 돈 10,000원으로 한 걸 갖다가 더 비싸게 달러로 그래요. 바꿀 수가 있으니까 좋은 거 맞아.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방줄 짧아. 멍청해서 그래요. 그래서 연구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41명이 들어와 계시네요. 아 이것도 이거 우리 오늘 오늘 네. 저기 회식 잡으세요. 오늘 회식 잡으세요 회식. 야, 네. 팔당 반점에서 짬뽕 저기 8그릇 해주세요. 우리 AD 좋아한다. 네. 우리 피디님 웃고 있어 지금. 피디님 좋다고 지금 짬뽕 짬뽕. 먹는다 좋아. 근데 어저께 팔당 반점 짬뽕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아 이거 PPL 아닙니까? 네. 이거 안 좋다니까. 안 좋다. 요리를 먹는 걸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달러가 긴축으로 들어가면서 달러랑 이제 거래를 하는 세계 각국들이 160개국 정도가 있는데 네. 걔네들이 전부 다 인플레이션 지금 사태로 들어왔었고 들어왔죠. 이걸 갖다가 잠그기 시작을 하면은 서민들은 빚더미에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파산 이제 단계로 접어들 수도 있다.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 진짜 극단적으로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항상. 근데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노친데라는 많으시잖아요, 노인네 지금. 아, 그래요. 내일 모레 50인데. 제가 이때가 살면서 이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들었어요. 네, 솔직하게.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어요. 맨날 뭐 엔화가 뭐 달러가 올라간다, 뭐 금리가 올라간다, 뭐 경기가 어렵다, 네. 경기가 좋아서 환장할 정도라는 거는 저는 나이 한 번도 먹고 들어본 적 있는 없어요. 항상 호황이라는 어렵다고. 얘기. 호황이라는 얘기는 뭐 명동 상가가 호황이고 막 이런 것만 들어봤지 강남이 호황이고 이런 얘기 들어봤지. 국가가 망한다는 거는 예전 IMF 한번 한번 봤죠. 그때는 정말 탁한번 입은 거고 그 이후에도 망한다를 서머프라임 때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네, 그게 들었는데 아니 그때는 막 은행이 망했잖아. CT 망했지. 스탠다드 차트도 망했지. 막 이렇게 망해서 자빠지니까. 근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사촌형이 그때 당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거 갔다 왔죠. 이 방송 봤는지 안 그러니까 봤는지 안 봤는지. 막 HSBC 철수한다고 그러지. 막 그렇잖아요. AIA 생명 망하고 막 이렇게. 아무 그때는 은행이 망하니까 그 다음 여파로 건설사도 같이 망하고. 건설사도 망하고. AIG 띠링띠링 했던 게 없어졌잖아. AIG가. 그 AIG는 그래도 옛날에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후원 아니었습니까? 거기까지 걸려 있었는데. 네, 세계적인 보험업체였었는데. 그 AIA로 바뀌지 않았어요? AI 그러니까 글로벌이 없어지고 아시아만 지금 아시아만 남아있는 거예요. 살아남았군요. 그래서 그게 G에서 I로 바뀌 네, A로 맞아요. 바뀌. 네, 글로벌에서 이제 아시아 지국으로 이제 완전히 줄어든 거예요. 저것도 처음 하네요. 천재. 전두환 때는 진짜 좋은 게 느껴졌다고요. 근데 전두환 때 저는 뭐 경제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때는 통금하고 기억나는 게 이거 민방위 훈련하잖아요. 그럼 이제 밤 8시 되면 불 다 꺼야 되잖아. 우리 전체 소등하고. 네, 예전에 그랬죠. 길 밖에 나가면 행길 나가면 잡아간다고. 이게 전기비 아낀다고 그래가지고 9시에서부터 1시간 동안인가 전기비 네. 끈 적도 있었어요. 소등 전체 소등 소등이 한다고.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뭘 했었냐면은 전설의 고향이라는 거 했었거든요. 맞아요. 11시에 했는데. 하여튼 그때 딱 타이밍이었어. 그래서 기억나는 게 커튼을 치고 바깥에 빛이 불빛이 새어나가면 안 돼. 이게 TV 앞에다가 저기 뭐야 이불을 같이 뒤집어 쓰고 네. 그랬더니 무서움이 공포가 배로 늘어난다. 배로 늘어나지. 저는 제 여동생이 있거든요. 네. 맨 처음에 여동생하고 같이 그 링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 비디오 테이프 옛날엔 데크가 있었잖아요, 다. VCR. 네.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를 진짜 그때 정식 수입되기 전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테이프야. 그냥 여기 딱지도 없잖아요. 그냥 그건 복사본이니까. 그때 야동도 그런 걸로 다. 그 유진실이라는 여자 그 동창이 있거든요. 걔가 이거를 빌려주더라고. 그 실명으로 얘기 되는 겁니까? 네, 뭐 어때요? 지금 유진실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빌렸어요. 네. 그래서 여동생하고 같이 부모님이 어디 나가 계시니까 밤에 안 들어온대 오늘 밤에. 둘이서 집에서 그걸 비디오를 봤거든. 그날 잠을 못 자고 혼자 있으면은 TV가 켜져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소름이 누가 막 일주일 나올 것 동안 같고 그렇게. 내가 뒤를 돌면 누가 서 있을 것 같고 사다코가 서 있을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요 링을 봐서. 링. 네, 근데 그거가 야동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야동은 뭐 여동생이 어떻게 야동을 같이 봐요? 모르고 틀어놨는데 볼 수 있지. 아까 테이프 아무도 안 쳐. 저도 진짜 조마조마해서 봤거든요. 근데 처음에 딱 들면은 쉬 하다가 갑자기 시작되잖아. 그러면 물이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물 다행이다. 혹시 살짝 보였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사실 뭐 이상한 소리 나고 그러면 이제 바로 꺼버려야지. 그래요. 네. 근데 잘 안 나와. 또 이게 내보내는 거 이렇게 세번 모양 눌러도 안 나와. 네. 그럴 때는 걸려 꼭. 하여튼 요번에 요런 내용들 때문에 그 미국의 재무부 장관 네. 그 여성분이시죠. 앨런인가요? 제닛 옐런인데 네. 그분이 그분이 오늘인가 내일 온대잖아요. 그 여자가 연방준비위원회 원래 위원장이었다가 이번에 저기 재무부 장관으로 가고 파월이라는 이제 무서운 아저씨가 그 총재님. 업이라는 저 애니메이션 아시죠? 업 UP. 이게 풍선 내고 올라간 할아버지가 생겼잖아. 제롬 파월이 똑같이 생겼잖아. 아니 우리도 있잖아요. 미니언즈랑 똑같이 생기신 분 계시잖아요. 아니 똑같이 생기진 않았죠. 똑같은데 나는 자꾸 보면 볼수마다 미니언즈랑 너무 닮았는데. 머리가 바뀌셨다고 훨씬 낫네요. 근데 훨씬 낫네요인데 저 낫네요의 히읗이 아닙니다. 야 뜻만 전달되는데. 그러면 애 낳을 때 쓰는 게 44분 44분이 오셨어. 와 대박. 점점 늘어나네요. 그래서 이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급격화되면서 이 다른 나라들 이거 죽을 맛입니다, 진짜. 근데 금리가 왜 오르는 것 같아요? 풀어놓은 돈이 너무 많아요. 일본이 풀어놓은 돈이 많아.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이게 뭐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상관없어요. 우선은 경기 부양책이다 해가지고 막 기본 소득 같은 것도 막 뿌리고 막 했는데 제일 무제한으로 뿌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략적인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 미국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어떤 해당 기업에 네. 전략적인 투자를 나라에서 해주다 보니까 이 전략적인 투자에 쏟아부은 비용을 회수를 하려면 세금으로 회수를 하든가 금리 인상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세계 인류가 계속해서 태어나는 기업이 수백 개에 달해요. 아마존도 그렇지, 페이스북, 그렇죠? 애플, 구글, 그다음에 테슬라, 막 이런 애들이 다 전략 투자에 의해서 큰 기업이란 말이에요. 지네 기술력만 뛰어나가지고 큰 기업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뿌려놓은 돈은 더럽게 많으니까 화성에 막 달나라 여행을 갔다 오고 막 이지랄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뿌려놓은 돈을 갖다가 막 눈먼 돈을 갖다가 쏟아 부은 거거든요 나라에서. 전략 미국 달러로 전략적으로. 그리고 그걸 세계 투자를 다 끌어냈잖아. 그러고 나서 걔네가 발전한 거는 끝이 아니지 그걸로. 그걸로 끝인데 그렇게 쏟아 부은 돈이 다 지금 시장으로 퍼뜨려져 나가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도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한테 회수를 하는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기업이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략적으로 키운 기업은 하루 이틀 만에 망하는 법이 없죠. 나라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다 걸어놓고 나서 이제 이 중산층이야 어떤 사람들 부의 재분배라 그러잖아.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 민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리가 오르는 이유를? 우리 풀어놓은 금리가 오른다. 그동안 뭐 말씀하셨지만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시중에 이제 자금이 워낙에 많이 풀려 있으니까 회수하는 정책 그 중에서도 이제 테이퍼링 정책이라고 자산 매입 축소도 있잖아요. 채권 자산 매입 축소하는 부분. 뭐 한마디로 풀어놓은 돈 걷어들이니까 금리가 올라간다. 그게 가장 큰 영향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요. 저는 미국 애들 민주당 애들이 올리는 것 같습니다. 왜 자꾸 민주당을 이렇게 저격을 하시는 거예요? 걔네도 어차피 11월 때 선거 있다 얘기했잖아. 다시 보여드려요? 이 민주당 말씀하신 거예요? 가람 뭐 아니, 똑같지 뭐. 더불어 말고? 얘는 걔네 그냥 민주당이잖아. 그게 민주당? 거기도 지금 민심이 워낙 안 좋으니까 금리 인플레이션 너무 심하다 보니까 표를 받아야 되지 않지?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쪽도 11월 달이니까. 이게 근데 무리수인 게 이렇게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제일 피를 보는 거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럼. 서민이에요 서민. 대출을 한 맞아요. 그 중산층 끼인 세대들만 개피를 보는 거예요. 서민들은 아예 대출을 받을 여력도 없어. 물가가 올라가고 그거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는 그래요. 거지. 이건 내가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르는 거야. 맞아요. 정치꾼이 이런 세계 시장부터를 다 좌지우지하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정치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서민들이 상당히 그렇죠. 고통을 받는다. 완전 피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요. 씨를 말리는 거거든. 그 부의 재분배라 그랬잖아. 연결되는 뉴스를 한번 보죠. 연결된 뉴스가 있습니까? GTX 어쨌든 이거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GTX는 통합 환승 할인제가 적용이 되고요. GTX를 타다가 일반 지하철 요금을 이제 일반 지하철로 환승. 갈아타도 환승이 적용이 됩니다. 환승 할인 적용되고 GTX끼리는 환승하는데 요금이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때 서민들한테는 좋은 내용이네요. 그렇죠.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왜냐면- 이거 가지고 수지 타산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왜냐면 이거 9,000원 돈이라고 그래. 원래 그랬었거든. 네, 맞아요. 원래 8,700원인가, 뭐 네. 9,500원인가 맞아요. 해야지만 이게 수지가 나온다고 그랬었거든요. PC값이 그래야 나오는 건데 그럼 결국은 나머지 금액은 뭡니까? 또 세금에서 또 또 충당한다는 이제 얘기 아닙니까? 충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얘기랑 동시에 네. 이제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2년 안에 개통하는 걸로 목표치를 좀 땡겨 잡아가지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집트 노예도 아니고 채찍질을 열심히 하면은 공사가 빨라집니까? 아니 그 땅 파다가 지금 문화재 나오고 그래가지고 중단되고 한 그런 구간들이 많다고 네. 해요. 과연 2년 후에 개통 될까요? 우리 다시 되지 그냥 않을까? 스파르타식으로 돌아가면 돼. 그래서 스파르타식으로. 채찍 들고 옛날 그 현대건설처럼. 맞아요. 정주영 아저씨가 했던 것처럼 막 안 되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근데 하면 돼. 중요한 거는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삼성역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봉은사역하고 삼성역 중간에 세우는 거잖아요. 왜냐면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10년 안에 GTX가 쓰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도착해서 네. 보내드리겠지만. 그래서 GTX가 좀 빨리 개통이 된다 그러는데 이게 제가 하나 더 기사를 본 게 있는데 네. 그 DLENC라고 하잖아요. 대림건설 네네. 예, 계열사. 와 이번에 터널 터파기를 하나 다시 갖고 왔어요. 네. 근데 수술한 진짜 겁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 수주를 했는데 수주한 게 아니라 GTX 뚫어야 되니까 갖고 왔는데 터널 이렇게 파잖아요. 네. 하면서 터널을 파. 음. 그럼 터널 막 토사물 같은 게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떨어지게 파면서 동시에 네, 도장을 네, 해요. 네. 타닥. 파면 지나가면은 도장이 탁 돼. 신기술이네. 네. 야 대박이더라고. 그게 1조 원인가? 1조. 네, 그게 뭐 몇천 진짜 원인가 엄청나게 그랬던 것 같은데. 했네요. 그죠? 와 그거를 분명히 리스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리스 하루 빌리는 비용만
이거 뭐 벤츠 한 대값 나올 것 같은데. 몇 억씩 나오겠지. 네,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대신 이분은 그 DL은 앞으로의 이 우리 지하에 대한 이 철도 공사하는 데만큼은 우리나라의 1등일 거예요. 삼성물산 뜨끔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거를 그 현대도 기사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DL에서 그거를 장비를 갖고 오고 나니까 2년 안에 개통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나라에서 아까 전에 정치적으로 그죠. 아까 전에 국책사업 하듯이 네. 이런 거 리스로 깔아준 거네. 그러니까 그렇게 깔아줬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민간의 어떤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또 돈 쓸 거 아니야. 그럼 또 인플레이션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돈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돈을 갖다 투입을 하면은 돈이 흔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이게 A 노선 앞당긴다고 하고 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이 도심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단계를 건너뛰겠다. 이게 오늘의 메인 뉴스였는데 우선은 민 의원님의 5분 브리핑을 보고 오시죠. 그래요. 오늘 뭡니까? 이거 맞습니까? 의원님. 이자 부담에 일단 팔고 보자 이거 맞습니까? 아, 네, 그 얘기를 뭐 잠깐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래. 이거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5분 빨리 타이머 걸으세요. 뭐 5분이 될지 3분 5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부동산을 매도하실 때 단기간에 매도하시면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유 후 1년 미만에 매도하면은 70%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네. 2년 미만은 60%인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기본과 세율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워낙에 상승하다 보니까 이자 부담 때문에 오히려 그냥 단기 매도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양도세를 내더라도 그냥 팔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막 네네. 70% 내더라도 그냥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로 이자 부담에 대한 그 과도한 그런 불안성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뉴스 좀 보여주세요. 네 뉴스 아, 네, 네. 예, 알겠습니다. 틀어주실까요? 네, 여기 됐습니다. 아, 네, 예, 말씀하시면 예. 됩니다. 최근에 뭐 가계대출 금리 구간을 보니까 여기 네, 2% 2% 미만대가 거의 사라지고 뭐 와, 가장 많은 엄청나네. 구간이 이게 3, 4%, 4, 5% 지금 뭐 시중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반적으로 4점대 중후반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 가계대출 대출 비중 그 금리 구간별도 4에서 5%가 가장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28.6%로 올랐네. 네. 그렇죠. 4, 5%. 이 과거에 이제 저금리 시절에 그 한번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주택을 산 사람들이 지금 금리가 오르자 단기 매도에 대한 그 양도소득세 그 많이 내는 그 부분까지도 감수하고 매도에 나선다 그런 좀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고 아니, 있네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단기 매도인 비중이 올해 2분기 기준 26%에 달한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나는 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작년에 산 사람이 올해 판다고? 그러니까 아예 안 오르는 것들은 있어. 예를 들어서 안 내가 올랐으니까. 너무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막 영끌하고 막 남들이 막 산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냥 얼떨결에 잘못 들어갔다. 잘못 들어갔어. 그래서 1년 동안 오른 게 없어. 뭐 의왕 같은데. 네. 아니 더 떨어질 때도 있을 수 네. 있잖아. 동탄 막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끌고 가기에는 이자까지 내면서 그 이유가 없는 애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단기 매매를 할 수 그렇죠. 있겠지만 아니 안 올랐으니까 내 것도 없잖아. 생각을 해봐. 이것도 참 올랐는데 이걸 판다. 올랐어. 근데 그거를 세금을 70%씩 내가지고 이거 판다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폐가 있는 거야 또. 그러니까 이런 이 기사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안 올랐으니까 처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오르고 이자만 내고 오르진 않았어. 영끌을 해가지고 내가 입주를 했는데. 그 솔직하게 말하면 후진 동네. 그러니까 후진 동네. 어. 아니면 뭐 오피스텔 같은 뭐 무슨 뭐 그럴 수도 대출 있고. 상품 끼고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끌고 가기 부담되는 지산. 것들은 하는 거지. 이런 것들. 아니 지산은 아닌 것 같아. 이 지산 약간 제외를 해야 될 것 네. 같아. 결국 갖고 있어봤자 오를 가능성이 없는 매물들을 그렇죠. 물건들을 이제 매도에 나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런 피해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냐? 상담해야죠. 밑에 전문가들한테 번호 상담을 나갑니까? 받아야지. 결국에 결론 기승전 상담. 아니 왜냐면은 이거는 맨 비전문가들끼리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맥주 처먹다가 막 이거 야 저거 좋대 저 새끼 저거 샀는데 저거 올랐대. 아니 아까 전에는 뭐 또 초단기 매매 뭐 비율이 올랐다고 하죠. 3년 이하는 또 왜 나와 이게? 3년이야 또 뭐야. 3년 이하 뭐야?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이제 떠는 사람이 여기서 나오겠지. 이게 양도세가 부과가 2년 지나면은 그래도 저기 기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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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오는 건 맞지 이거는. 뭐 3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거를 2년 이하로 통계를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매도라는 것은. 일 년 원래 이하 1년, 붙여야 1년, 2년 딱 걸러야 되는 거야. 70% 크게 60%. 크게 변한 것도 없어요. 추이가 뭐 6%에서 9%로 1년 안쪽에 거래하는 게 늘었다는 뭘 이게 뉴스야? 아니 민현님 이게 뉴스입니까?
뭐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갈 만한 내용은 되는데 우리가 막 이런 게 있었어 요즘에 이런 트렌드야 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네. 그래요? 애매한 걸 왜 갖고 왔습니까? 애매한 것도 우리가 좀 토론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3분 브리핑으로 줄이겠습니다. 하여튼 준비해 오셨는데 네. 근데 이거 수긍하기 좀 네. 어렵다. 나는. 근데 이게 맞는 얘기도 맞는 게 이제 부동산 호황기가 상승은 이제 조금 당분간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심약자들이 파는 거야. 그러니까 심약자들이 맞아. 떠는 진짜. 거죠.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쫄아가지고. 근데 그게 문재인 정부 시작하고 나서도 심약자들이 팔아가지고 완전 개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한 거잖아, 그냥. 그런 사람일수록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담을 받아도 불안감이 해소가 안 된다니까. 우리가 백날 이 사람한테 상담받고 이 사람한테 상담받고 저 사람한테 상담받고 다 괜찮으니까 안심하세요 해도 돌아서면은 또 팔아야 되나 또 이래. 왜냐면 이런 거 있어요. 그 저희랑 이렇게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 네. 그냥 상담만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이 있고 또 저희 같이 투자도 같이 하면서 병행하는 하시는 사람도 병행하는 있고.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요 물론 그래요. 데스크에서 상담하고 이러시는 분들 우리가 탁상에서 하시는 분들 물론 뭐 지식도 더 뛰어나고 네. 뭐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박사님이시니까. 네. 와. 근데 저희 같이 실무도 같이 하고 현장에서 진짜 바닥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훨씬 더 현실감도 오고 수익도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게 내 돈 넣어놓고 나도 투자자인데 네. 내가 무슨 뭐 그지야? 이것이 막 그러니까 나도 뼈를 깎고 살을 깎고 막 하고 있다고. 내 돈도 내 돈 더 내 돈도 넣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누가 뭘 그러면서 네.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수익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노하우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상담 받으면서 계속 이제 얼토당토하는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막 이렇게 답답한 말씀들을 많이 듣거든요. 막 미칠 것 같아 진짜. 음. 진짜 그거 아니라니까요. 왜냐면 어설프게 투자하셨던 분들이 어깨 뽕 들어가시면 엄청나게 맞아요. 많아. 네. 왜냐면 최근 다 올랐기 때문에 네. 뭘 사도 다 올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깨 뽕 들어가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 보면은 끝이 안 좋을 수도 있어. 거래가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면. 근데 저희 같이 포트폴리오 짜주고 네. 운영할 수 있는 금액서부터 차곡차곡 하고 부동산 투자의 금액은 몇 퍼센트, 나머지 현금 보유다 몇 퍼센트, 뭐 주식이라든지 다른 거 투자 중에 몇 퍼센트 딱딱딱 비율 나눠가지고 투자하게 되면 전혀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네. 근데 막 무식하게 투자하니까 이거 1년 만에 팔고 2년 맞아요. 만에 파는 거야. 잘 모르고 그냥 모르니까. 묻지마 투자라고 하잖아요. 묻지마 투자하고 남 얘기 그냥 탁상 공론 얘기 듣고 네. 지금이라도 뭘 사야 되나 이러면 이제 잘못 사면 이렇게 된다. 안타까운 근데 분들. 이게 거래가 된 것도 다행이야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가 안 돼야 정상인데. 근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 주택 매물이 공급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거와 더불어서 상생 임대인 제도의 어떤 그 네. 기대 효과도 시장의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하여튼 뭐 이로 인해서 시장에는 공급이 좀 늘어나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 좀 한시적으로 보는데 선생님들. 우선은 실시간 52분이 지금 실시간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목요일 날은요 상담 코너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네? 상담. 상담. 그러니까 1부, 2부 뭐 이런 개념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댓글들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시간대에 아니면 이거 영상을 보시고 지금 이 방송 끝나면은 이제 유튜브 창 밑에 이거 실시간 말고 개별 댓글 다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상담 문의를 받을 거예요. 만약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기 전망이 어떠냐, 아니면 내가 매수를 이쪽을 고려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투자가 맞겠느냐, 막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시면은 유튜브 저희 나중에 스트리밍 끝나고 나서 정식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두세 분 정도를 선정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뭐 저희끼리 갑론을박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시간도 방송에서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로? 네. PD가 그렇게 하래요. 아니 나한테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 뭐 화가 나 있다니까. 이거 그리고 지금 보세요. 시간이 49분이에요. 얘기했잖아. 야 이게 이렇게는 얘기 안 했잖아. 댓글로 남기면. 댓글로 남기면 네. 내가 선정- 그 정도 능력이 된다 생각하니? 선정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뭐 진짜 이거는 한 개 상담 가지고 뭐 1시간 동안 얘기하겠다. 1시간 동안 합니다. 저희는 합니다. 아니 그럼 미녀는 뭐 합니까? 셋이 해야죠. 아 그렇습니다. 3원으로. 알겠습니다. 2원이 아니라 3원으로. 저도 뭐 최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서포트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니 상담 하나는 무조건 맡겨야 되는 네. 거야. 무조건 맡겨야 돼. 나의 미니언의 생각. 그렇죠. 물론 다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거는 저도 이때까지 몇 년 동안 해오면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매년 무슨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올 하반기 어떻게 될 것이냐, 전문가도 다 틀리잖아요. 네. 똑같은 하나를 갖고도 사실은 다 틀리게도 얘기하는 4인 사색 같은 코너도 많이 했었잖아요.
방송에서도 맨날 우리가 뭐 그 부동 한경 산으로 간다가 한국경제 TV에서도 했었고 산으로 간다에서도 했었고. 그거 우리 되게 잘했는데 네. 그죠? 네. 잘했죠. 재밌었죠. 그래요. 네. 조찬우 이사 불러요? 마이크 킴하고? 야 발음 잘해야 된다니까 조찬우라고 해야 된다고. 조찬우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언제 10분 남았어요. 빨리 가시죠. 그래요. 자, 도심 재개발 얘기가 나왔는데 조합 설립을 안 해도 되도록 이제 만들겠다. 조합 설립을 안 한다고요? 네, 조합 설립 없이. 이게 아니, 신탁 방식으로 간대요. 아니 모아타운도 조합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간한테 맡기면은 이게 너무 개소리들이 많다. 근데 이래서 조합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그냥 신탁 운영 방식으로 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아니, 도심 근데- 공공개발 같은 그래 경우. 난 조금 저 지금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하나 있는데 만약에 한 구역을 만약에 지정을 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개발을 할지 안 할지를 동의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동의서만 받고 이제 조합 설립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니, 전면 그럼- 다 신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신탁? 아니 도심 신탁사가? 공공개발만. 그러니까 뭐냐면 공공개발에서? 네, 업무 대행을 예전에는 LH나 SH가 맡아서 했는데 그거에 대해 불신임들이 많으니 아, 이제 없어졌어. LH는 그러니까. 망했어. 뭐 불신임들이 많으니 그거를 니네들 업무 대행할 수 있는 걸 LH나 SH 맡기지 말고 민간 업체에 신탁을 맡기겠다. 신탁을 이거지. 맞춰라. 그렇죠. 뭐 전문 예를 업체한테. 들어서 뭐 국제 신탁이라든지 네. 아시아 신탁이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맡겨서 진행을 해라. 걔네가 뭐 DL이나 뭐 삼성물산이나 뭐 그런데 다 연계돼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알죠. 왜냐 사업 자금은 얘네들이 그럼 다 관리하니까. 하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신탁도 공짜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돈 내야 돼. 신탁 수수라는 걸 내야 신탁 되고. 수준 뭐 5%씩 뭐 내고 말이잖아요. 1.5%가 1.5, 기본이고 1.5, 예. 거의 1.3, 1.5가 기본이고 개탁이냐 관례 신탁에 따라 가지고 네. 또 수수가 또 수수가 틀려진단 달라지잖아.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에 돈이 조합원들의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수익이 줄어드는데 조합도 안 만드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뭐 속도전으로 가겠다라고 원희룡 아저씨랑 이제 여기 윤 대통령이 이제 둘이서 뭐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를 또 시범적으로 네. 도심 복합 사업 공공하고 같이 결부되는 사업에는 1번적으로 우선은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개발 속도를 1년을 더 단축을 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답니다. 아니 그 옛날 이사 부동산 대책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이게? 변창흠. 근데 그거는 LH가 이제 신탁사가 아니고 LH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LH 어떻게 믿냐 쓰레기 같은 놈들아 막 이래가지고 문제가. 그러니까 현재 지금 공공 주도 복합 개발을 진행했던 데들이 진척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를 좀 전환을 하겠다는 그래서 전환을 거잖아. 하겠다는 얘기지. 근데 그지? 예, 이게 공공 주도 복합 개발이 이제 없어지고 네. 민간 주도 공공 지원 형태로 가는데 여기에 조합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아니, 처음 근데 당해보는 동네니까. 내용은 비슷해. 어. 봐봐. 내용은 똑같은데 LH가 없고 신탁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공동 주도 복합 개발은 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명의를 나라한테 먼저 맞아요. 줬다가 소유권 이전을 소유권 했다가 나중에 이전을 분배받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면 아파트를 다시 받는 거잖아. 분배받는 거야, 이제. 근데 이것도 똑같은 사실은 내가 지금 집주인이지만 신탁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 한테 나보다 맡기겠다는 큰 거지. 회사 이름을 내 이름 맡기겠다는 거잖아. 그럼 걔네가 또 개발을 해서 우리한테 또 나눠주는 거란 말이지. 방식은 똑같은데 LH냐 신탁사냐 이게 차이가 아닐까? 결국에는 그냥 전 정부 색깔 지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냥 도심 공공 주도 복합 개발이라는 명분은 이제 없어졌고 이거 보세요. 공공이 추진하던 사업도 주민이 원하면 민간 사업으로 변경하도록 허용한대잖아. 이게 공공 주도 복합 개발 민간 재개발로 선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래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제 이사 대책에 해당된 그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만약에 총알을 가지고 아직도 노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민간으로 전환되는 순간에 방아쇠를 당길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거네. 그러니까 그 전에 민주당이었을 때는 거래 LH나 못 하겠잖아. SH가 하면서 일단은 그 친구들의 수익을 땡겨가지고 나라에서 더 가져가려고 하는 그렇죠. 거고. 그 나라가 도둑질 하겠다는 얘기지. 이번에는 이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민간 업체한테 줘가지고 민간 업체도 배불리게 하겠다. 그렇죠. 뭐 민간 그런 업체가 어쨌든 LH보단 잘 지을 거 아니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저번에 신탁사에서 임원으로 들어올 때 들어갈 거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억지로 가지 말라 그래요. 올 1월 달인데 그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인생이 다 그런 거죠 뭐. 그러면 결국 그 이사대책 후보지 중에 지금 진척이 없는 곳에 그 신탁사 방식으로 하면은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이고 좀 진행이 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면은 좋은 거죠. 말씀대로 관심 가져야겠네요. 진짜.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조합이 없는데 신탁을 어떻게 가냐는 거야 나는. 그 사람들도 다 동의를 받고 조합을 해야지만 우리 조합 명의를 신탁사 명의로 추진위원회에서 거두는 동의서까지 있을 거 아니야. 신탁사에서 신탁이 조합이 되는 거지. 신탁이 조합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합에 대한 업무 대행까지 다 신탁해 주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절차라는 게 우선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까지 절차상의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이게 그거네. 조합 설립 절차를 생략한다는 아. 얘기고 신탁사가 조합장이 돼가지고 동의서 다 걷어가지고 75% 넘으면은 그냥 민간
체결해가지고 오케이. 가겠다는 얘기야 그냥. 그러니까 추진위에서 동의서 받은 걸 그렇죠. 갖고 조합 설립하려면 2년 3년 정도 그렇지. 걸리니까 그거를 신탁으로 이름 바꿔주면 그거를 배제하고 인허가가 막 3년 사업 걸리잖아. 바로 간다 그렇죠. 이런 거야. 인허가가 3년 걸리니까 그래, 신탁이 땡겨주겠다. 중간에 들어가면은 이거 조합들끼리 맨날 주먹질하고 이 새끼 도둑놈이네. 둔촌주공 조합장 그만뒀잖아요. 나 때문에 관뒀나? 나 저번 방송 그러니까 심석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심석용 이 사람을 이제 여기 굿을 해야 돼요. 귀신이 들어붙었어. 그러니까 내가 조만간에 안 되면은 한번 갔다 올 거라고 했지. 어디 갔다 와? 갔다 그래서 오겠지, 뭐. 스스로 관뒀어요. 스스로 관뒀어. 불신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내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뭐 버티고 있을 여력이 없다 그러더니 스스로 런했어. 런.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도망간 그렇다. 거야. 네, 런한 거예요. 빤스를 내가 한 봤을 거죠. 때는 그분 이제 조만간에 이제 국내에 없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소환돼. 국내에 없지. 네. 하여간에 그래서 이사 공공주도 복합개발 대상지 우리 동네가 황당하게 선정이 돼가지고 이게 뭔 개소리야 막 이렇게 하셨던 동네들은 민간으로 전환이 가능하게끔 된 거고 네. 신탁사가 조합장 뭐 비리 같은 거 다 척결하고 신탁사가 주도해가지고 할 만한 발판이 깔아졌으니까 이 투자 관련돼서 보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그러니까 신탁으로 하게 되면 깔끔해지는 거지. 깔끔해져요. 아무 트러블 없어요. 깔끔해지는 거. 자, 주거 비용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전세 대란이 아니라 월세 대란. 치솟는 금리에 월세도 뛴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뭐 이걸 그러니까요. 뉴스로 나와. 아 진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는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피해 보는 게 서민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그냥 피해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개피 본다 그랬잖아요. 개피. 왜냐면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은행 금리가 올라가면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올리죠. 내가 미쳤다고 내가 저기 얼마나 착한 남 좋은 임대인이라고 일을 해. 내가 이자는 7%인데 월세 5% 받아가지고 2% 마이너스 날 일이 그러니까 없잖아. 왜 그래 내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올릴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은 주택만 포함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더 힘든 건 뭐냐면 상가야. 상가. 이거 큰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맨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비아냥거리고 웃을 시간에 당신들 월세라든가 전세 대출 어떻게 메꾸라 할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하려니까. 왜냐면 그 월세라는 개념은 이렇게 말하면 편하잖아요. 고정금리다. 네, 고정금리예요. 2년 동안 아니면 최소한 뭐 2년 4년 동안 고정금리인데. 고정금리인데 그 고정금리가 변동성이 2년 뒤에 얼마만큼 커진지 네. 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월세 거래 비중이 60%래요. 전세가 40%고. 아 이게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월세가 늘어나는 거야. 원래 불과 2년 전만 해도 전세가 95%고요. 월세가 5%였어. 그러니까요. 90대 뭐 1대 9 이 정도였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은 조금 있으면 내가 봤을 때는 월세가 한 8, 9게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 진짜 심각해지는 거야. 이거 지금. 과거에도 월세 비중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있었나요? 없죠.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부분이. 아니 입장 바꿔서 내가 만약에 돈이 좀 부족해서 집을 못 사는 사람이 네. 월세로 사는 게 좋겠어요? 전세로 사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전세 전세로 살아야지. 당연하지. 왜냐면 내 주거 비용 자체가 이거는 디파짓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나갈 때 그대로 받으면 된단 그대로 말이죠. 받으면 되잖아. 근데 은행 이자는 뭐 3% 4%밖에 안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전세가 훨씬 더 좋고 그게 사실은 주거하기 가장 좋은 상품인데 그게 지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월세가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는 부분을 그러니까 전세가 금액이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고 그걸 대신 월세로 또 막 바꿔버리는 그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김강원님이 하반기 빌라 시장은 어떨까요 하셨는데 네. 아파트 지금 거래는 완전히 묶어놨잖아요. 이제 얘기 나오는 건 뭐밖에 없냐?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도심 공공 뭐 개발, 개발 얘기만 나와요. 그러면 아파트 개발은 어차피 우리가 손을 못 대. 그럼 이제 빌라 개발밖에 없는 거 얘기 나오는 게. 그리고 사실 빌라 거래도 끊어버렸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들의 기준은 아파트를 갖고 얘기하고 아파트 있습니다. 갖고 얘기하는데 빌라 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 거의 없죠. 그리고 뉴스에서는. 저희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저희 뉴스도 무조건 보셔야 되겠지만 그 부동산원이라고 있어요. 네. 한국부동산원. 네, 한국부동산에 보게 되면 매달 주택 동향이 나옵니다. 그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네, 가격 동향 꼭 보셔야 됩니다. 그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국민은행 것도 보셔야 네, 되고. KB. 자 아파트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약간 그 거래 절벽이니까. 네. 근데 빌라는요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거래량이 줄긴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빌라도 줄었는데 왜 줄었냐면 안 팔아서 그래. 주택 수급 지수라고 있잖아요. 사고 싶은 마음. 와 매물이 50% 이상이 줄었어요. 금액은 거기는 계속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신축도 못 지어요. 건축비가 비싸고 땅 매입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네. 와 실시간 60명. 아 큰일입니다 이거. 관두고 싶어도 못 관두는 상황이 생겨요. 야 우리 이제 인싸됩니다. 이제 이러다가 이제 다음 주 되면 600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 와중에 저기 아까 전에 뭐예요? 안티
파르티자님. 파르티자님이 그럼 연신내역 주변은 나이스네요라고 좋은 지역 아닙니까 연신내? 나이스죠. 나이스. 나이스. 자 다음 뉴스요. 네. 신독산역 노보텔 호텔 부지 어딘지 아십니까? 알죠. 노보텔 어디 있는 거예요? 노보텔이 그 여기? 홈플러스 건너편. 홈플러스 건너편? 그렇지. 여기요? 여기잖아. 여기네. 이거 요진건설 겁니까? 요진이요? 요진건설. 그것도 YCT 거기 요진 YCT 밀접한 관계 있으시죠? 저랑 예전에 좀 있었죠. 네. 거기 그- 펜트하우스를 받으시려고 했다가 펜트 바로 밑에. 펜트 바로 밑에. 계약을 했죠. 근데 나중에 그걸 피받고 팔았죠. 그래서 지금 요진 얘기만 나오면은 쓴맛을 다지시고. 왜냐면 제가 그 분양대행 들어갔다가 네. 초장에 많이 까먹었습니다. 나중에 직원 한 막장에는요. 400명 막장에는 좀 막장에는 피받고 팔았죠. 만지고 나오셨잖아요. 아 그렇죠. 뭐 냄새 매질하고 좀- 다 나왔죠. 냄새 좀 맡고 나오셨. 냄새 좀 맡고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회식을 여기서 하는 거야. 어디죠? 여기서 여기서. 노보텔에서 왜 여기서 회식을 아니 합니까? 일산에서 분양하고 노보텔까지 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랬어. 아니 우리가 우리 직원 데리고 회식을 하는데 왜 거기 가서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거야. 여기서 해야 돼. 하라면 해. Just do 우리 it. 그때 직원들 밥 먹는 것도요. 원래는 우리가 돈을 주면 나가서 먹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된대. 꼭 그 현장 한바에서 먹어야 된대. 원래 그럼 한바 계약할 때 보증금 권리금이 괜히 비싼 게 아니야. 그때 우리 직원이 한 400명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바는 진짜 논하는 거예요. 논았죠. 한바 현장 2개만 운영하면 평생 먹거리를 다 번다 그랬어요. 그때 진짜 그래서 참 독하다. 지독하시네요. 음. 네, 정말 그 회장님 지독하십니다. 네. 요즘 회장님 따봉 지독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강서 쪽에도 사업들 많이 진행하고 네. 계시고 그 예전에는 끼껏 해봐봐야 저기 어디예요? 저기 천안 아산역에 주작복합 하나 좀 멋있는 네. 거 하나 있고 별로 없었거든요. 지방 쪽만 이렇게 하시는 네, 근데 거죠. 일산에 그거 땅 사가지고 한 15년, 20년 갖고 있다가 랜드마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랜드마크지. 근데 집에 공고를 왜 이렇게 많이 친 거야? 방음. 이거 방음. 사실은 그렇게 50층짜리 되는 집들은 대부분들은 원래 우리가 뭐 아트홀이라고 그래가지고 아트홀이 글라스홀이라고 그래가지고 63빌딩처럼 유리를 깔아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유리는 거의 꼭 다 공굴입니다. 멋이 없어. 멋이 없어. 어쨌든 노보텔 자리에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내가 맨날 투자하려 그러면 이제 금천이나 뭐 이제 시흥까지 와야 된다 막 내가 구로 이제 투자가 힘들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아니 내가 여기 신독산 여기 들어오는 자리 인근에는 다 난리 난다니까 이제. 그래요. 이 일대 모아타운 막 예정지도 있고 막 난리 아니 났으니까. 여기 지금 독산역 위쪽에는 옛날에 몇 번째 471번지인가 네, 418번지인가 여기 네. 우시장 위쪽으로 해가지고 네. 벌써 여기 지구 다니기 237번지 지구 다니기 계획 짜 있고. 네, 되어 있고 이 대상자 써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요진이 직접 하려는 것 같네. 네. 호텔 때려 부시고 장사 안 되니까. 호텔 뭐 솔직히 누가 독산동까지 와가지고 호텔 가려고. 그것도 이름이 노보텔에 좋아 보이잖아요. 네. 가면 아, 근데 이거 알겠습니다. 그거 노보텔 망하라고 고사진. 망했잖아. 그러니까 비은 겁니까 지금? 아니 이제 몇실에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노보텔 예약해 놓으신 분들의 그거를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그 여기가 왜 노보텔이 요진한테 매각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안 되니까 그러겠지. 안 되니까 매각했겠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 회장님 싸게 먹은 거지. 네, 요진 회장님.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주변에 밥 먹을 사람들, 회식하는 사람들 다 거기 가서 먹으라고 하겠지. 유진 회장님 지독하십니다. 최고. 연세도 많으신데. 네, 그래서 이 일대 이제 개발 계획들이 속속들이 나오는데 네. 이 독산초 여기 도시재생 사업지는 이미 재개발 통해서 갖고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알려드렸을 거예요. 여기가 여기 1, 2, 맞아요. 3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ABC 여기가 A, B, C 나는 그쵸.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 이제 네. 동의서 막 주민 설명회 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오른쪽에도 모아타운이라고 네, 또 여기 신소통만 신속통합계획이랑 맹거예요. 선정된 지역이고. 여기가 그러니까 선도구역 이 후보지가 세 군데나 있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밑에 있지. 밑에 좀 있죠. 밑에 있죠. 좀 더 밑에 시루 사거리 있지. 쪽으로. 네, 시흥 사거리 네네. 쪽이지. 거기 두 군데가 더 있잖아요. 시흥 네. 5동, 시흥 3동에 네. 하나씩 있고 네. 그렇게 위쪽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재개발 역세권 개발이고 뭐고 이제 한다 그러면은 주거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준다. 땅값이 엄청 오르는 거잖아. 땅값이 이제 일단. 2배가 되는 거죠. 그렇지. 2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거 지역에서 예를 들어 최대 뭐 250%까지 질 수 있는 거를 상업 지역으로 바꾸면서 400% 아니면 사실 여기다 오피스 지면은 원래 1200%까지 가능합니다. 원래는 1200이면 오피스를 지어야죠. 그럼. 아, 허가를 농촌들이? 허가를 안 내줘서 그런 거지. 네, 그렇죠. 상업적이니까. 보통 한 이빨 좁아봐야 600에서 700% 뭐 800까지는 안 주죠. 6, 700에서 언더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어가는 모든 역세권 개발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조그만 부지에다가 그렇죠? 종상향 시켜준 다음에 지구 단위 안쪽에 있으니까
주상복합을 허가를 내줬고 네. 주상복합 건축물 두 개 동인데 몇 층까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284가구가 들어온다. 네. 네. 야, 36가구 공공임대. 공공임대 해주려고 이거 올려주고 정산시키는 거야. 대신 36개 나라에서 가져가잖아요. 네. 어? 그래서 이거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폭을 넓혀서 22개 대상지는 지금까지 선정이 됐고요. 네, 맞아요. 올해는 정기적으로 하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요. 거의.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네.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확대한다.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 대상지 이거 말하면서 어디요? 그러니까 저 다시 민현님 어딜 역세권 개발 대상지 우리가 그 뭐 지금 남구로역 그래. 쪽에도 있잖아요. 남구로역 그런 데가 다 된다고. 역세권 개발사업. 그래 그게 이제 서울에 이제 한 307개 역사가 있는데 네. 사실은 다 눈여겨 보긴 해야 돼요. 근데 원래는. 제일 썩은 데를 골라야죠. 그러니까 여긴 역 앞에 맞아 상가가 휘황찬란하게 막 다 돼 있어. 네. 근데 어느 데 갔더니 딱 집 앞에 역 앞에 딱 내려봤더니 다세대 빌라가 나래비로 있어. 네. 그럼 어떤 걸 봐야 됩니까? 다세대 빌라 나래비가 있는 곳 가야죠. 꽤 남구로역 쪽이 그래야지만 그렇더라고. 그래야지만 그 개발을 해가지고 높게 지어가지고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왜냐면 나 화장실이 갑자기. 아, 그래요? 밥 먹어야 되네. 아 하여튼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이거를 좀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은데 왜 급하게 끝내는 이유는요. 배고파서. 우리 오프닝을 너무 많이 길게 했어요. 그래서 개물림의 뭐예요? 고시삼관왕의 그 고시 몰카 삼관왕. 사건. 그거 아세요? 그 개물림하고 그런 쓸데없는 뉴스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60명이나 들어가셔서 네. 우리 방송을 봐주신 거예요. 하여튼 나날이 발전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GM 좀 켜주세요 이제. 네. 이제 끝내야 되니까. 날씨가 꽤 많이 더워졌어. 그죠? 원래는 이번 주 비 오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곧 그런다고. 근데 진짜 이거 우리 밥 먹고 나온 비 오더라. 그러게. 기상청 애들은 맞는 게 없어요. 기상천외하다 그래서 기상천이에요. 그래요. 하여튼 지금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언제 비 올지도 모르고 하지만 봄날도 이제 벌써 초복 지났고 네. 하여튼 더울 날씨입니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냉방병 조심해야 돼요. 냉방병. 냉방비 걸리실 일 없어요. 난 걸릴 일이 없습니다. 내 방에는 에어컨이 안 나와. 안철수 국회의원님께서 워낙에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요. 저희는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점심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